네, 반갑습니다. 4월 18일 일요일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나요? 자, 오늘은요, 면세점 관련 종목. 최근에 백신 접종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에 따라서 여행이 이제 연말부터는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롯데쇼핑, 신세계, 이렇게 면세점 관련 종목들 알아볼 거고요. 실적 기대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휠라홀딩스, 코스맥스,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앞으로 실적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종목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차트를 먼저 보면서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호텔신라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호텔신라는요, 일단은 면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어떤 그 여행객들, 이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용은 이제 숙박업, 이런 여행업,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악재로 보여지는 부분들은 물론 해외 시장 쪽에서는 백신을 맞으면서 연말쯤에 이제 자유로운 출입국, 여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국내에서는 약간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잖아요. 백신 보급이 아직 원활하지 않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은 뒤로 물러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연말 정도 되면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또 흑자 전환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악재, 4월 초에 보시면은, 이제 동안 면세점과의 지분 매각, 여기에서 이제 이심패소가 나타나면서, 호텔신라에게는 약간, 악재성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되긴 됐는데, 뭐 이거는 일단은, 뭐 잘 무마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 이후로 뭐 주가가 크게 변화하는 모습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분기 실적은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대감이 계속 더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면세점과 관련된 부분은 차츰차츰 좋아질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국정이 뚫려야지만이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죠. 당장은 안 좋더라도 앞으로 좋아질 주식이라면 타이밍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공략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래쪽, 즉 지지선대를 뚫고 내려갔죠. 아래쪽에 저점 라인이 82,0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론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대가 올라가서 85,000원, 86,000원 이렇게 다시 이동평균선이 정상화된다라면 그때 매수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유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기다렸다가 상황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신세계 볼까요? 네, 신세계. 최근에 이제 흐름 좋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면세점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뉴스를 좀 살펴보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강남점에 있는 그 면세점을 영업을 종료한다. 7월 달부터 영업을 종료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계속 있겠죠. 왜냐면 계속 그것은 열어놓으면 적자가 되는 상황인데 얼마만큼 이제 빨리 이런 여행객 수가 증가할 것이냐, 국경이 열릴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 때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소비 관련한 부분에서 이렇게 실적이 상승하는 효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소비 관련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대감들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 이후에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아래쪽 지지라인대가 매물대 25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그 정도까지 내려온다라면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가 대비해서 약 10% 정도의 변동성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61선은 27만원 정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범위의 지지선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61선의 지지를 받겠지만 2차적으로 깨지게 된다면 25만원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는 게 이제 현재 시점에서의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직전 고점 넘지 못했고요. 주가는 여전히 저점권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가기엔 조금 껄끄럽겠죠. 매수는 하지 말고 지켜보시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는 것은 괜찮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소비 관련한 부분에서 뭐 신세계랑 마찬가지도 이마트나 마찬가지에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인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마트 뭐 이런 쪽 전체적으로 뭐 인터넷 뭐 이런 쪽에서 전부 다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분기부터 실적 좋아지면 2분기 되면 더 좋아질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면세점과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롯데 면세점이 있잖아요. 롯데 면세점은 롯데쇼핑의 자회사가 아니거든요. 호텔 롯데. 이제 호텔 롯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호텔 롯데는 아직 상장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세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회사가 롯데쇼핑밖에 없어요. 왜냐면 롯데 면세점에 이런 어떤 온라인 면세점 시스템을 지금 롯데쇼핑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연결고리만 있지 실적이 잡히는 부분은 전부 다 호텔 롯데로 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롯데쇼핑은 면세점 관련주는 아니다. 근데 엮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면세점 관련한 부분에 엮이게 되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면세점 관련한 부분보다도 이제 수익성에 대한 그 부분들, 즉 소비에 관련된 그 소비 업종들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겨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61선 지지가 약간 애매한 상황입니다. 직전 고점대 넘지 못한 상태에서 61선을 위협하고 있고요. 단기 데드크로스 나타났거든요. 주가가 만약에 61선 깨고 내려가면은 약간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라인대가 지금 12만원 걸쳐져 있는데요. 12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다음번 지지선 때는 조금 멀리 있어요. 10만원 정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은요 5일선 61선 데드크로스 나오고 12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일단은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만 그 시점이 된다면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10만 5천원 11만원대 이렇게까지 주가 떨어지게 된다면 매수 매력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만원까지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신규 조건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공교롭게 따지고 보니까 이제 쇼핑몰, 그 다음에 이런 소비, 그 다음에 면세점 또는 뭐 숙박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매수할 기회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국내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면세점이 아직은 조금 멀리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당장 와닿는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적 개선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휠라홀딩스가 있네요. 네, 휠라홀딩스 먼저 좀 봅니다. 휠라홀딩스가 금요일날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딱 잡아줬는데 이 휠라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뭐 골프, 타이틀리스트 이런 쪽이 있고 아쿠시네트죠? 네, 그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옷들, 네, 그런 것들. 이제 봄이 되니까 또 많이들 사서 입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휠라홀딩스의 1분기 실적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좀 있고요. 내년도에도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실적이 상승하면서 내년도에도 더 좋은 기대감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을 회복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돈이 많은 회사죠. 돈 많은 회사고 돈도 잘 벌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매출 증가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가 수준 자체도 아직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뭐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없고요.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시점에서는 일단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박스권 안에서는요 박스권 하단에 진입할 때가 매수 타임이 좋습니다. 그래서 43,000원 아래쪽 42,000원 이렇게 매수하시면 되는데 현재 상황을 보게 되시면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로 막 들어가죠. 역배열이 나와 있을 때는 매수 시점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언제였냐 44,000원 구간 그 다음에
43,500원 구간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대, 즉 박스권 하단에 있다 하더라도 저항대를 위에 얹고 있다 그러면은 매수하기가 조금 껄끄럽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돌파했을 때 매수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할까요? 박스 상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넘어간 이후에 조정이 들어가서 지지선이 확보되면 그럴 때 들어가셔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주가가 내려가서 44,000원대 근접하게 되면 그때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넘어간 이후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그냥 유지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이네요. 이게 원래 삼성정밀화학이었는데 롯데로 넘어갔었던 거죠. 최근에 이 종목도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이제 소재 관련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 이게 옛날에 그 두산 솔루스였던 건, 네, 이 기업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연결 대상 종속 기업으로 편입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솔루스 첨단 소재의 실적이 유입된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라면 그 실적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간에 이런 실적 같은 부분들이 연결 그 회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롯데정밀한테 유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이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소재라든지 그런 쪽에서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기업의 실적을 좀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대체육 수혜주다 라고 또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단은 다 끌어다 오면서 일단 실적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이 계속 열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를 보게 되시면은요, 저점권 통과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6만원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하게 올라오긴 했는데요, 위쪽 라인대에 매물대는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약간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워낙 지금 현재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잘 나타나고 있고요.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추세도 굉장히 괜찮고요. 지금 장기 이평선 자체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 자체가 느리지만 천천히라도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뭐 보유하시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너무 올라왔잖아요.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했고 또 단기 꼭대기가 지금 직전 고점대에 대한 매물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따라 들어가시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급등을 더 한다 하더라도 매물대가 위에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올라가게 되면 차익 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고스란히 매수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좋지 않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유지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맥스 볼까요? 코스맥스를 보시면 중국 쪽 매출 성장에 힘입어서 이제 지난 주말에 주가가 6.9%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지금 1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흐름 자체도 좋은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법인의 이익 추정치 성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딱 보니까 목표 가격을 15만원까지 봐도 되겠다. 이렇게 증권사에서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그 품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지금 중국인들이 가장 바라는 게 국경의 열림 이거거든요. 그래서 화장품만 열려라, 한국 거 갖다 쓸 거야, 이런 생각도 분명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 지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는 굉장히 높겠죠. 그 다음에 중국 법인에 대한 이익이 더 증가하게 된다면 실적이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그냥 이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추세도 잘 되고 있고요. 약간 강하게 올라간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뭐 이 정도까지는 보유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겠습니다. 근데 신규 접근 들어가시긴 조금 애매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위치에서 빵 차고 넘어가야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 갑자기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매수하는 타이밍도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매수 같은 부분들 따라가기 좀 어렵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유지를 좀 해주시면 되겠다. 지금 뭐 수급적인 동향, 업황적인 동향, 추세적인 동향 모두 다 긍정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꼭 이것 말고도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쭉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6종목이죠. 호텔신라, 롯데쇼핑, 신세계, 휠라홀딩스, 코스맥스, 롯데정밀화학까지 6종목 말씀드렸고요. 남은 휴일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월요일날, 네, 내일이죠. 내일 이제 아침 시황에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성공투자 꼭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